Marketman. 안녕하세요. 25년 5월 28일 마켓남 모닝 시작합니다. 먼저 주식시장 먼저 체크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0.27% 하락하는 모습, 코스닥은 반대로 0.25%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전전일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쉬는 가운데 아시아장이 열렸었죠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전일 막판에 갑자기 들어올린 그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. 그런 것이 없었던 코스닥은 뭐 살짝 오르는 정도. 일본 시장이 조금 더 강했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일본 시장 니케이 0.57% 정도 상승하는 모습, 0.51% 상승을 했습니다. 국채 금리를 좀 신경을 썼죠. 지금 며칠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채 금리 너무 높고 요거 반락해야 된다. 그건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리 선진국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였고, 그리고 일본 쪽에서 일본 국채 금리 높은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 여파로 니케이도 올라갔고요. 우리나라도 뭐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. 상해는 살짝 빠지는 모습, 0.18% 하락하는 모습, 홍콩은 0.4%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, 글쎄요, 어떤 차트상으로 좀 크게 의미 있는 흐름은 아니었고 현재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차트 자체를 들어올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, 자 이제 유럽장으로 넘어가면 유럽, 독일은 이제 이평선이 쭉 모였습니다. 모였다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, 미국과 EU 사이의 어떤 협상, 이것이 지금 다시 또 유예된 여파, 요걸 다시 반영을 한 것 같아요. 0.8% 상승을 했는데, 여기서 좀 앞으로 며칠간이 중요한 게,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새로운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고런 흐름,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글쎄요, 이 상승 추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상당히 궁금하고요. 어 미국 시장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에 다른 나라 주식은 전부 다 상승을 했죠. 그 영향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. S&P 500 2.05%, 나스닥 2.47%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, 단기 전고점 아직 못 뚫었어요. 그거는 뚫지 못했다라는 거고, 최근에 쪼르륵 내려왔었는데 그거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, 앞으로 며칠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앞으로 며칠 사이에 그렇게 상승을 다시 이어가면 이거는 그냥 단기 조정으로 끝내고 재상승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, 그렇지 않을 경우 글쎄요, 그 상단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이제 좀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 부근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원자재입니다. 먼저 유가는 0.7% 하락을 하면서 61불 정도를 터치했습니다. 61불을 좀 뚫고 내려가기도 했었죠. 요거는 이제 또 오펙 플러스 증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조만간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증산하는 얘기를 나올 것이다, 추가로. 요게 흘러가고 있죠. 그런 얘기를 위해서 트럼프가 중동에 방문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가는 좀 내려갈 수 있는 상황. 뭐 계속 고점을 낮춰가고 있죠. 고점을 쭉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가는 좀 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, 저는. 가스 쪽 뭐 3 불을 뚫고 내려왔던 내출가스 어느 사이에 다시 또 이제 4불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지난 TTF 천연가스는 뭐 큰 움직임 없이 37유로 수준입니다. 골드가 또 빠졌어요. 골드가 좀 빠져서 한 2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, 골드는 지금 레벨업을 쭉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.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긴 해요. 낮아지고 있고, 요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, 단기적인 어떤 등락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축돼서 다시 쭉 내려갈지는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, 어쨌든 빠져도 3,300 불이다라는 겁니다. 예, 3,300 불이고,
이제 3,500, 4,000 요 레벨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3,000불 레벨로 내려올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골드 자체 환경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환입니다. 달러가 쪼끔 반등을 했어요. 달러가 98 에서 다시 이제 또 99.5 요 수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원 달러 환율도 1,375 원까지 뭐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추세 자체가 크게 아직 변하진 않았죠. 네.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.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. 오늘 뚫고 내려와서 여기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전저점인 뭐 한 97, 98 요 수준까지는 갈 거냐. 이제는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하락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90 초반까지의 포인트까지를 갈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, 엔화가 어제 좀 센 모습을 보였네요. 엔화 약세를 보였네요. 1,444 144엔 수준으로 좀 올라갔습니다. 요거는 이제 그 JGB 일본 국채 발행량 컷 예상이 나오면서 엔화가 좀 약세를 보였죠.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. 아무래도 달러가 세졌으니까요. 그 영향 받은 것 같고요. 비트코인은 1,900 불, 10, 11, 10만 900 불에 지금 머물러 있네요. 어, 아직 큰 어떤 흐름은 보이고 있진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달러가 움직이면서 가장 달을 같이 움직이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화가 좀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원화가 좀 강한 상황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. 그래서 만약에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보실 때 그래도 '우리나라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.'라는 예측을 감히 해 봅니다. 네. 채권입니다. 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좀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.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음 아무래도 짧은 쪽보다는 긴 쪽 우리나라 10 년물 금리가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약 6 bp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. 일본도 어제는 음 하락을 했었습니다. 종가가 1.48%로 거의 한 3 bp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. 호주도 엄청나게 빠졌어요. 독일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장기 금리들이 좀 내려오는 모습, 호주 금리 빠지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. 이렇게 쭉 빠져내려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요 영향 미국도 그대로 가야됩니다. 미국 10 년물이 4.446% 4.5를 다시 뚫고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. 어제 좀 길게 빠졌죠. 어 미국채 입찰이 2 년물 입찰이 그래도 나름 잘 됐어요 이제. 이 20 년물과 같은 충격은 없었고 2 년물이 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'국채 시장이 쪼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.'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갈 길 좀 더 멀었죠. 좀 더 내려가야 돼요. 원래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게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'말이 안 된다.'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다음으로 경제 지표입니다. 어제 나왔던 주요 지표 보시면 미국에서 내구재 수주 있었죠. 내구재 수주 MOM으로 4월 달이 마이너스 6.3% 전월에 플러스 7.6%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다행히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해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. 자본재 수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 마이너스 1 항공기 제외 비군수용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1.3%로 보셔야 돼요. 전월에는 플러스 0.3% MOM 기준입니다. 그래서 지난달에는 안 좋았다.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로 예상치하고 전월치를 다 뛰어넘었다. 그것도 많이 좀 뛰어넘었다. 그래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근데 요런 이제 경제 지표들 쭉 보시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특히 심리가 들어가는 소프트 지표들은 저번에는 이제
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 때문에 되게 안 좋은 모습 보이고, 이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단락이 휴전이니까 고것 때문에 또 엄청 좋은 모습 보이고,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. 그래서 '노이즈가 꼈다.'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GDP 나우 2 분기 예상치가 나왔죠. 2.2%, 저번에 2.4% 였는데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어쨌든 요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이제 오늘 나올 경기 지표들 보시면 미국에서는 뭐 크게 어 그런 나올 것이 없습니다. 지금은 부동산 지표들 나왔고, 그리고 지역별 제조업 지수들 나올 텐데, 이 지역별 제조업 지수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출렁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좀 약간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,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입찰이 지금 중요한 상황. 저번에 어젯밤에 2 년물이 됐었고요. 오늘은 5 년짜리 입찰이 있습니다. 조금 더 긴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아마 이제 남은 게 7년 이런 것들이 남았을 건데, 요런 것들이 이제 금리 방향성을 정할 거고, 이 좀 금리 방향성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, 금융시장에 임팩트를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갈 거냐 말 거냐 요런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 지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월 말에 PCE 있고요. 우리 저희 나라는 이제 내일 모레, 내일이군요 이제. 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. 이제 통화 정책들이 좀 끝나고 나면 어 다시 월초 지표들, 하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.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아까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며칠 사이가 훨씬 중요한 때가 좀 와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리스크 온인지 오픈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